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코너다 라는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사실 제 멘토 어르신이 5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가장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도 상가 공부를 먼저 시작했고 상가를 오랫동안 봤지만 상가는 결코 쉽지 않다. 아파트에 비해서 상가는 개별성의 특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가 투자를 한 번쯤은 생각하시면 보는 상가마다 그 특징이 다 다르고 수익률이라든지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어렵다. 그렇지만 상가에서 흔히 말하는 불문율 중에 하나가 상가는 코너다. 코너 상가는 그나마 실패 확률이 적다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해서 공무원이나 선생님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최소 2년 3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도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공부하셔가지고 하나만 잘 사면 되니까 오랫동안 공부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의 어록이라고 보면 어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흔히들 상가 투자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피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은 좋지만 나중에 시세차익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피하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이 만일에 이 건물이 만일에 오피스텔이 100개가 있다. 100개가 있으면 무조건 오피스텔을 피하라 이런 말은 아니고 보통 이 피하라 합니다. 그렇지만 이 100개 중에 한 20%, 10%에서 20% 정도는 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오피스텔 내에서도 노란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잡으면 되죠.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합건물 상가 투자도 피하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만약에 6층 건물이다. 그러면 전체를 다 분양해가지고 상가로서 사용하는 이런 상가를 집합 상가를 하는데 보통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10%에서 20%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상, 부동산도 투자 대상이 많죠. 그 중에서 집합 건물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피하라 하지만 그 건물 내에서도 또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상가를 사려고 하면 코너를 사라. 코너 상가가 답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코너 상가가 답이냐? 일단은 가시성이 좋다 이거죠. 좀 더 하면 홍보 효과가 좋다. 아파트 상가도 마찬가지고 집합 상가도 그렇고 꼬마 빌딩도 그렇고 코너를 사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월세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코너를 사두면 뒤에 상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사가 그 일대를 다 개발할 경우에 코너 상가는 가격을 많이 주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에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상가를 투자하려고 보면 상권을 읽어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상권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상권은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권이 무한한 건 아니다. 상권은 이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지하철이나 길이 나게 되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상당히 좋다가도 GTX 이게 뚫리게 되면 강남으로 이동 거리가 20분이다. 그러면 그 일대 아파트는 좋아지지만 오히려 상권은 붕괴되는 빨대 효과로 인해가지고 상권이 붕괴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말이 꼬마 빌딩이 답이다. 꼬마 빌딩, 그러니까 땅이 붙어 있는 내 땅에 건물이 올라와 있는 이런 상가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100% 맞는 게 아닌 게 한 3층 건물 이렇게
이렇게 작은 꼬마 빌딩을 구입했을 경우에 뭐 임차인과의 어떤 문제를 발생해 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간다든지 임차인을 못 구해 가지고 고생해 본 사람은 또 꼬마 빌딩을 또 꺼리죠. 상당히 꺼립니다. 이런 사람은 좀 안정적으로 아파트 상가를 또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60대 이후 같은 분은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선호하는 분은 아파트 상가를 또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또 개인의 투자 성향,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 가지고 꼬마 빌딩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아파트 상가를 또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하는가 하면 우량 임차인을 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는 그 임차인의 월세가 적정한지를 또 주변 시세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 우량 임차인이냐,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그런 임차인이 있으면 보통 선호를 하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월세가 밀릴 염려가 없으니까 설사 그 1층이나 장사가 되지 않더라도 대기업에서는 홍보 효과 위주로 해가지고 직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월세가 밀리거나 그런 부분은 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직영하는 그런 상가는 좋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외에 흔히 말하는 뭡니까? 약국이나 병원 뭐 그런 거, 편의점도 직영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량 임차인이죠. 이렇게 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면 주위의 월세 시세를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 상가는 월세가 만일에 300인데 주변 인근에 월세가 200이다, 200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내가 구매하려는 그 상가의 위치가 특출나지 않는다 하면은 월세가 좀 부풀려 있는 이런 경향이죠. 그래서 상가를 사려면 항상 주변 시세의 월세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고려하라 하는데 요거는 사실 상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뭐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상가를 고려하시는 분, 그리고 또 상가에 대해서 꽤 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은 전체 그 매가 비용의 보통 한 5%에서 한 10% 정도 이 내에서 리모델링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를 꼬마 빌딩이라는 걸 살 경우에는 토지 모양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토지는 되도록이면 뭡니까? 정사각형이나 반듯한 걸 도로에 많이 접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죠. 근데 보통 이 삼각형이나 이런 것은 선호하지 않는데 반드시 삼각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삼각형이 좋은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변으로 모양이 뭐 사각형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상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뭐 아파트든 상가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치가 중요하긴 합니다. 위치가 제일 중요하죠. 위치가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개발 호재가 또 어떤 게 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상가 투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가 투자에 뭐 어록 불변의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학량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나중에 토지 모양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 상가의 장점. 오늘의 주제가 이제 상가는 코너다 했으니까 코너 상가의 장점 보겠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일 이렇게 아파트 상가가 이렇게 쭉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주 출입구다. 이렇게 봤을 때 요 코너 상가가 그래도 타 옆에 상가보다는 장사가 잘 된다 이거죠. 분양할 때도 가격이 비쌉니다. 하다못해 5천, 1억 정도, 몇 천 이상이라도 더 비싸다. 여기만 아파트 단지가 이런 경우에 더 비싸다 이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월세,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주위 상가에서 합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게 꼬마 빌딩이 이렇게 쭉 있을 경우에, 뒤에 이렇게 꼬마 빌딩이 이렇게 쭉 있을 경우에 뒤에 상가에서 여기 A고 여기 B, C다 이렇게 봤을 때 B
B 상가 주인이 A 상가 주인을 이렇게 매입하려는 경우, C 상가 주인이 A 상가를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B 상가가 평당 1,000만원이고 A 상가가 평당 한 2,000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B 상가는 A 상가를 구매하게 되면 이 B 상가의 대지도 거의 2,000에 가까운, 자, 이렇게 상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B 상가도 덩달아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B 상가 주인은 A 상가를 매입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내가 인접 필지 상가를 매수해서 합병을 시도할 수 있다. 그거 내가 뭡니까? 내가 지금 현재 A 상가인데 A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옆에 있는 C 상가를 이렇게 매입해 가지고 고층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코너 상가는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형 시행사가 개발할 경우에 시세차익이 크다. 만일에 시행사가 이 전체 블락을 다 사들여 가지고 아파트를 짓거나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에 A 상가를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꼬마 빌딩 아파트 상가는 뭡니까? 아파트 상가는 코너가 절대적이다, 코너가 답이다 하지만 완전히 또 100%는 아니고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청하시는 분도 상가 같은 경우에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처음 상가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그동안의 경험에는 이런 게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수익률로 따져보면 상가는 뭐 꼭 이렇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3% 이상 정도, 지금 요즘에 기준금리가 1.25%니까 한 3%대, 3% 이상 되는 이런 상가를 보통을 관심을 많이 갖죠. 근데 어떤 경우는 꼬마 빌딩인데 뭐 4.5%, 심지어는 5%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 건물 가치 상승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높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상가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은 제가 볼 때는 시세 차익이 좀 높은 곳에는 수익률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이 될 수 있겠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동성로 혹은 범어동이 될 수 있는데 거기는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수익률이 2%대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2%대. 그걸 보시면 되고,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꼬마 빌딩보다는 그 수익이 좀 높죠. 그래서 3.5%대 이상이 보통 매매가 이루어지죠. 뭐 4%대도 있습니다. 4%대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주로 안정적인 월세,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꼬마 빌딩,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빌딩을 사가지고 마음고생을 하신 분은 아파트 상가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이 있고, 아파트 상가에서 다시 꼬마 빌딩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뭐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집합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래도 5%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거두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순수익, 월세 수익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에 임차인이 나갔을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월세 상승에 대한 그런 저항도 크기 때문에 월세를 올리기가 또 쉽지 않다, 이런 면도 있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원룸도 어떤 분은 잘 하시는 분은 상당히 재미를 본 분도 많습니다. 근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익률은 뭐 7%, 8%, 심지어 10%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또 경비나 기타 등등이 1에서 많게는 3% 정도가 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또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룸을 내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일대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가지고 시세차익도 많이 거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 수익률을 보통 6%대 이상 이렇게 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위치가 좋을수록 수익률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다. 그렇지만 나중에 뭐 개발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수익률 측면에서 매수 희망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꼭 이렇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다. 그리고 현업에 계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뭐 이 정도 보신다 하면 뭐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운이 좋아가지고 한두 번의 성공은 이룰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공은 힘들다 하는 게 제가 그동안 주변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 경험한 거고 저 자신도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운이 좋은 사람 뭐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튼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운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내한테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그 청년 취업이 어렵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선생이 된다는 것은 어느 학교에서 선생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학교가 우리나라 학교가 선한 사립재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월급을 주는 어떤 학교의 재단은 선하지 않은데 거기서 내가 어떤 선한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죠. 또 한편으로 뭔가 하면 안정적인 기업에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월급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상 적지 않은 기업, 적지 않은 대기업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자본주의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면도 있다 이거죠. 다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평택이죠. 삼성전자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 거기에도 뭡니까? 땅값이 어마무지하게 오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맥도날드 회사의 CEO는 뭔가 하면 우리는 햄버거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부동산 투자 기업이다라고 CEO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면이 제가 볼 때는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코너가 있다. 코너가 있는데 여기 만일에 한 20평 되는 20평 되는 꼬마 빌딩이 있고 여기에는 예를 들면 한 40평 되는 게 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20평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만일에 20평인데 이게 20억이다. 실제 이런 건물 많습니다. 20평인데 20억. 한 평당 1억이죠. 1억이고 40평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한 30억이다. 이렇게 봅니다. 30억.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 때 요거는 만약 20평이면 요건 만약에 한 15억이다. 내지는 뭐 한 13억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어느 걸 사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다. 근데 요거는 20억이고 요거는 30억입니다. 땅은 요게 20평 요거는 40평입니다. 가격은 이거 한 13억, 15억 정도 하고 13억 정도 봅시다. 13억 정도 하고 요거는 20억 하고 요거는 40억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사겠습니까? 물론 수익률은 다 비슷비슷하게 이건 말이 한 4% 나온다. 이것도 한 4% 나온다. 이거는 3%만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어느 상가를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뭐 변수는 많이 있죠.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냐,
땅 모양은 뭐 다 이렇다고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수익률이 좀 낮지만, 이 A 상가를 저는 원할 겁니다. 그 정도로, 상가는 코너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물론 이 외에도 중요한 게 뭡니까? 토지가, 중심 상업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일반 상업지역이냐, 근린 상업이냐, 3종이냐, 2종이냐, 1종이냐, 준주거냐, 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신축, 뭐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면 더 중요하죠. 제가 볼 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신분이 있기 때문에 땅은 신분이 있습니다. 땅은 신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심 상업지역은 황제, 왕조국이고 상업지역은 귀족이고 근린 상업지역은 육두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은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은 보면 땅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땅은 코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100% 맞는 건 아니죠.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상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상가에 대해서 공부하길 원하고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